선거는 끝났고 앞으로 오랜 기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보는데, 관련해 앞으로 이 대통령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최근 다시 쇼츠와 롱폼에서 역주행하는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국가를 구성하는 부속품으로서의 국민이 아니고요. 자기의 권리를 알고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를 가진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세운 도덕적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주권자로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큼 많고 얼마큼 확실하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그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각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그런 시민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는요, 그냥 절차적 정당성만 지켜요.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는 유능해요.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수준이 낮고요. 요즘 미국이 그렇더라. 그죠? 국민 수준은 거기 있죠.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뽑은 거죠. 원래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럴 때 민주주의가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진짜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그 사회가.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민주주의는 좋기는 한데 유능하다는 증거,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증거가 없어. 중후정치로 타락하게 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로 사형시켜버렸잖아요. 수많은 애국자를 도편추방제도 투표를 통해서 내쫓았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었지만 아테네의 번영을 구가했던 기원전 5세기. 그때 한 50년 동안만 유능한 체제였고요.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 희생되었는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하면 현능,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래요. 메리트라는 거는 덕이 있고 유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거는 인기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민주주의가 잘못 가면 덕이 없고 무능한 권력자를 선출하게 돼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유능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게 돼요. 우리 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수준에 비추어서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이것이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할 거냐.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였죠. 아주 민주적인 정부였습니다.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과 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던 정부예요. 그러나 그 정부 10년 동안에 국민들의 삶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모든 경제 지표를 보아도 IMF 위기 극복을 하느라고 고생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격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유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그 규칙을 열심히 따르고 민주주의의 규칙과 법을 존중하려고 대통령들이 노력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능하게 작동 못한 거예요. 우리 과제는 왜 그랬냐를 찾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유능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서만 찾는다면 또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는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가 더 덕이 있고 그리고 유능한 어떤 시스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민주주의를 운영할 거냐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뭘 할 거냐, 이 민주주의를 더 유능하고 덕이 있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이른바 미시파시즘, 비민주적인 여러 문화와 관행,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교 신입생이 사발주를 선배들이 강요하면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서클에서 입회 신고식 한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시키면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직장인들도 생활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부터 타인에 대해서 그런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진짜 애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나부터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못된 관행의식 문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간에서, 정치적 공간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요. 서명운동에도 참여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정당에도 참여해야 되고 선거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 많으면 뭐예요? 참여 안 하면. 그러면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의식과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조작하고 동원해서 권력을 재생산하고 사익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지금 이 시기에 긴급하게 요구하는 걸 잘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어떤 걸 해주길 원하는지는 각자 다르리라고 봐요. 다만 제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규칙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 규칙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법치주의의 원리 이거를 확고히 세워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새로 세우고 확고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격차 해소예요. 격차 해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살기 힘든 분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소기업 근로자들, 자영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숨 좀 쉴 수 있도록 최소한 좀 경제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산층과 하위소득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좀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해서 뭐 국가에 대한 고민, 생각, 토론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가 우리 인생의 최소한 반을 결정해요.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밤낮으로 어버이 수령님 외쳐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났던 것만 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치권에서 선거가 없는 이 1년 남짓한 시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할 수 있는 시간, 국가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대단히 희귀하고 소중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를 보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려는 아주 불길하고 어리석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막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오늘바른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